안녕하세요. 바이커들의 김남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BMW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R1300GS 미디어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9월, 10월쯤에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서 오늘이 12월 1일 미디어 런칭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R1300GS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고요. 온로드 시승, 오프로드 시승, 그리고 가격 공개까지 오늘 공개한다고 하니까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당연히 헤드라이트인데, 헤드라이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X, C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비대칭형 헤드라이트였는데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구 형태의 LED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네 방면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GS가 익숙해서 그런지, 그리고 워낙에 상징적인 헤드라이트다 보니까 조금 아직 적응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GS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보다 보면은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일단 GS 이번에 출시된 1300GS가 일단 경량화가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720 GS는 249kg이었는데 12kg가 줄었어요. 그래서 237kg입니다. 그래서 그 경량화의 흔적을 이제 차체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파츠들도 훨씬 더 적어진 것 같고, 무게를 많이 덜어내면서 좀 더 슬림해졌고, 그리고 좀 더 가벼워 보여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160GS에서는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1300GS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을 내는 게 이 헤드라이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머플러 크기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머플러 크기가 원래 보통 리터급 어드벤처의 머플러 크기가 다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로 커요. 이 정도인데 거의 한 전체 면적의 거의 한 30%, 40%밖에 안 되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무게도 줄어들었겠지만 차체를 봤을 때 뭔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슈퍼스포츠에서 언더슬렁으로 나와서 짤막하게 머플러 처리하는 것처럼 리터급 어드벤처인데 뭔가 상당히 샤프한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머플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조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다른 기자님들이랑도 얘기해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려나 라는 생각 들었던 부분은, 원래 이제 어드벤처 모델이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 많이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은 무조건 핸들바입니다. 어떻게 넘어져도 핸들바는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바에서 견적이 나오면 안 되는데, 기존의 120GS는 이렇게 방향지시 등이 헤드라이트 바로 옆면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손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300GS는 방향지시등이 저쪽 핸들바로 옮겨졌습니다. 저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방향지시등이 원래는 이쪽에 있었었죠. 근데 방향지시등이 핸들바 일체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넘어졌을 때 무조건 핸들바가 닿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견적이 많이 나올 텐데, 저거 LED여서 최소한 100만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약간 사회 파츠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온로드 1시간,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시승을 했습니다. 온로드랑 오프로드랑 동일하게 느꼈던 특성은, 장점은 일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링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오프로드에서 탔을 때 리터급 어드벤처 같지 않고 800, 900 정도의 어드벤처 모델을 타는 것 같은 가벼운 핸들링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핸들링이 온로드에서도 똑같더라고요. 특히 온로드에서는 1250GS 전작 모델이랑 1300GS랑 번갈아 가면서 30분씩 타봤는데, 처음에 1300GS를 타고 나중에 120GS를 탔는데, 1300을 타다가 120을 타니까 그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1300GS는 코너에서 차체를 기울일 때 너무 리니어하고 편하게 가볍게 눕는 거에 비해서 1250은 뭔가 앞쪽에 무게가 훨씬 더 들어가 있는 느낌? 뭔가 휠 베이스가 길어가지고 코너링이 둔탁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트레일이 조금 더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 1300GS는 온로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프로드에서도 마찬가지고 핸들링이 너무 가벼웠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1250GS도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했고 코너도 너무 잘 돌아나가는 올로드에서 타기 좋은 그런 어드벤처라고 생각했는데 1300GS를 타고 나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발전할 여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크게 느껴졌던 점은 방풍 성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갈 때는 하나도 춥지 않았는데 올 때는 너무 추웠어요. 올 때 1250GS를 탔었거든요. 1300GS는 탔을 때 이 상체로 오는 바람이 거의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오히려 팔이 더 춥게 느껴질 정도로 상체로 오는 바람이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1250GS로 바깥에 하니까 이쪽 가슴 배 쪽으로도 바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차이가 꽤나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어링을 하거나 장거리 투어링을 할 때에도 1300GS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철에 도심을 지나갈 때는 1250GS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300GS가 훨씬 더 장거리 투어링에서도 피로도나 그런 부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프레션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5분, 10분, 20분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일단 방풍 성능과 핸들링에 대해서 오늘은 가장 크게 느꼈고요. 추후에 1300GS 신차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시승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 12월 1일이고요. 올해 11월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출고도 12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가격 정보도 발표가 되었는데 1300GS의 그 엔트리 모델 지금 한 4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옵션은 모두 같고요. 모두 풀 옵션 차량들입니다. 이제 색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3,660만원 기본 모델, 그리고 트리플 블랙 차량이랑 GS 트로피 차량이 3,700만원,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모델이 옵션 719 차량, 옵션 719 파츠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3,900만원입니다. 시승차가 마련되면은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자장비나 다른 부분 전혀 말씀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다시 시승을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즈랩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